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성코퍼레이션, TCC스틸, 삼양식품, 세트레가이, 카페14, SOP. 요거 최근에 제가 언급을 자주 안 해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감성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나름 주의 시그널이 들어왔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삼성 코퍼레이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제목은 단기 시간 악화니까 체크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 장세는 어떻습니까? 대세 상승장입니까? 그리고 이쪽 분야, 특히 이제 패션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크게 예를 들면 시장의 호응을 받으면서 상승하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보면 그 시즌에서 한번 쭉 올라가고 나면 또 시즌이 끝나고 나면 조정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기도 하고요. 제가 기술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구간 자체가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턴어라운드 시그널, 1번 시그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항상 221과 여기 다 올라왔잖아요. 122편까지. 그러다 보면 눌림이 들어오는 것들은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건 조금 더 눌리겠죠. 당연히 여기 중심선이 221선인데, 그렇다고 생각해보면 이 하단부로 들어올 때 저는 다시 한번 매수 잡아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 실현하면 대략 한 15% 정도 전후하는 수익들이 아마 진행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조금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놓고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그널이 다 들어왔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 같이 맞춰가기 위해서 하루 더 기다렸다가 저는 정리 작업을 합니다. 그래봤자 뭐 제가 잃어버린 건 마이너스 1% 정도밖에 안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 시그널이면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눌림이 들어올 거다. 적어도 요거는 좀 털어버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수익을 실현을 해야지만 제 돈이 된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익 실현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투자한 자금을 현금화 시킨다라는 내용들이고요. 눌림 들어오면 다시 잡아야죠. 9월달 같은 경우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로 좀 찬바람이 좀 도는 그런 계절이면 10월부터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3분기 매출이 아주 극대화되지는 올해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사 같은 경우는 4분기부터 매출이 좀 극대화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체크하고 진행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좀 많이 좀 더웠다라고 좀 해석을 좀 해주시면서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투자하고 나서 그리고 종목을 계속 고민을 하고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에 도달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눌림 들어오면 다시 잡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연히 뭐 10월달 되면서부터는 또 다시 좋은 시장 반응이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기대감이 존재할 때 선반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해 보면 3분기 실적이 그닥 좋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턴어라운드 1차 시그널에는 항상 어떻게 돼요? 21, 2편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을 하시고 가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그 주식을 트레이딩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막연히 야 4분기 좋다며 뭐 이렇게만 저한테 또 나중에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TCCC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반응이 계속 양호합니다. 그래서 계속 홀드 의견 드리도록 할 테고요. 우리가 지금 중국의 철강 제품 부분들이 덤핑이 좀 해소가 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또 괜찮고요. 지금 원통형 배터리 10월부터 생산 이슈가 있으니까 글쎄요. 조금 더 관심을 받을지 지금 현재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분야들은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는 관계로 계속 홀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얘기 드리지만 배드 시그널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요즘은 바라보셔야 된다. 지금은 지수나 이런 것들이 대세 상승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다시 재차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 글쎄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 매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뭐 이게 좀 야리무리하죠. 또 금액이 워낙 크고 무겁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여기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양봉 하나 팡 이렇게 치고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하나 번 정도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 홀드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기서 뭐 하락 시그널이 나온다 하더라도 얼마나 큰 게 나오겠습니까? 삼양식품 관계에서는 제 생각에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당시에 삼양식품하고 농심하고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원픽은 삼양식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단기 반등 올라오는 구간, 요 구간까지만 좀 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뭐, 수익률은 그렇게 신통치는 않네요.
안정성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선택하긴 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무거운 종목이니까 많은 분들께서 거래는 안 하셨을 거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매수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름 이렇게 했고요. 지금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0만 원 정도 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다음번에 양봉이 좀 크게 들어오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 수익 실현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트랙아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도 좀 이야기 드렸고, 이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거는 저는 뭐 단기적으로 볼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테마가 돌고 또 성장해 나갈 때 상당히 주가가 또 급격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주항공증 설립 이런 내용들 가지고 봄에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상승했음을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인공위성 관련된 부분의 산업에 대해서 성장성에 보고 저는 투자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비중은 아직 사실 엄청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언제 어느새 또 주가가 오를 수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중 구간에 공략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때도 리포트 드릴 때 항상 얘기 드렸잖아요. 당시 처음 리포트 세트레 가이드 드릴 때 35,000원 정도까지는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충분히 들어와 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구간에서 지금 보유할 것이다라고 한다는 것들은 크게 문제는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빈 공간 크잖아요. 이건 분명히 언젠가 또 타임이 되면 분명히 채우러 들어올 가능성은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흑자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또 우리가 인공위성 발사체 우리가 제작하는 과정에서 세트레가이만큼 예를 들면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많냐? 뭐 여러 회사를 우리나라에서는 존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정책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세트레가이의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단기적으로 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포트폴리오 갔잖아요. 인공위성, 식품, 그리고 의류, 그다음에 제가 뭘 얘기 드렸죠? 예,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이야기 드리고 여기 카페24 같은 경우는 우리가 SNS 마케팅 관련된 또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쇼핑몰 진행하고 광고에 대한 수입성 이런 걸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긍정적인 리포트가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국투자증권 리포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목표가는 설정을 안 해놨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며칠 동안 지지부진한데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 하락을 하고 나서 우리가 기간 조정을 간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보면 말입니다.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와서 이 구간에서 만약에 주가가 안 오른다 그러면 이건 눌리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계산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점 구간도 최근에 보면 저점 구간 형성한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고요. 다만 수급적인 부분 또 실적적인 부분이 가시화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날 때 주가가 좀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보면 이전 쪽 관련돼서 테마가 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급입니다. 트래픽 증가 뭐 기대된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고요. 무엇보다 이런 것들 신한투자증권은 왜인지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목표가가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20만 원입니다. 저는 신한투자증권 리포트를 아주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목표가 대비로 가는 경우를 많이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래도 기본적인 평균 가격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수준을 보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과 공략을 하자라는 이야기 드렸고 요거 우리 대부분들 10만 원에 보유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보다 한참 높게 비싸게 매수하셨다 그러면 제 영상 보고 하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10만 원 기준으로 여러분들하고 설명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업사이드로 지금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많이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근데 이 정도는 보고 있어요. 10만원에서 12만원 이렇게 간다 한다면 어떻어요?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수익거래 할 때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수급거래 할 때 여기가 1차였고요. 여기가 2차였습니다. 그죠? 이번에 3차 진행하는 것들인데 여러분들 이것도 잘 드립을 하다가 주가 쭉 올라가면 얘가 이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수급이 들어올 때는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꼭 어떻게 돼요? 항상 수익 실현 준비하면서 드리블 해 나가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외됐던 종목들, 또 언급 안 드렸던 종목들 다시 한번 중간 점검하도록 해 봤습니다. 그래서 숲 같은 경우도
홀드하면서 좀 더 관망해보는 그런 쪽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에서 조금 불편한 것들이라기보다는 좀 9월달 같은 경우 솔직히 수익이 제가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비중이 풀베팅 들어간 게 거의 없거든요. 보통 50% 정도만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을 수익 실현을 좀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9월달도 재미나게 또 우리가 용돈을 또 쓰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명절 때 좀 과하게 지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수익 실현을 좀 자주 하는 편일 거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러나 그거는 어쩔 수 없다. 또 새로운 종목 찾으면 되니까 저는 항상 두려움 갖지 않고 계속해서 또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흥 SEC 나빠서 정리한 건 아닙니다. 신흥 SEC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 이번 달 수익도 어느 정도 현금화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정리한 거고요. 드리블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드리블 해 나가시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딱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매드 시그널 뜨면 정리한다. 이것만 명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